먼저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아프고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 동시에 한꺼번에 터진 날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아마 그 질문의 답이 달라지실 겁니다. 경상북도 어느 오래된 시골 5일장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장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리어카가 들어오고 5시에는 천막이 올라가고 해가 뜰 무렵에는 발 디딜 틈이 없어지는 봉황 전통시장의 평범한 장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높고 날카롭고 수십 년 묵은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봉출아. 그 한마디에 장터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생선 손질하던 아주머니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물 다듬던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좌판에서 졸던 어르신이 벌떡 깨어났습니다. 흥정 중이던 손님과 상인이 동시에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습니다. 떡집 앞이었습니다. 봉출인의 인절미, 이 장터에서 30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그 가게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72살 신말순 씨였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고 조용하기로 소문난 그분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윤봉출 씨가 있었습니다. 72세 신말순 씨의 남편이자 봉출인의 인절미의 주인장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가게 앞이 아니라 맞은편 반찬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70살의 오금래 씨가 있었습니다. 잠깐 장면을 멈추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한 불륜 이야기로 끝났다면 제가 여러분께 굳이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벌어진 일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반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윤봉출 씨가 봉황 전통시장의 터를 잡은 것은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경상도 산의 특유의 투박한 생김새였습니다. 키가 크고 손이 컸으며 말수가 적은 대신 한 번 뱉은 말은 무거웠습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쌀을 불리고 콩고물을 볶고 직접 손으로 인절미를 쳤습니다. 기계를 쓰면 맛이 다르다는 고집 하나로 수십 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을 지켜온 것이 아내 신말순 씨였습니다. 신말순 씨는 장사 체질이었습니다. 계산이 빠르고 실수가 없었으며 단골 손님 이름과 얼굴과 입맛을 전부 외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이 쑥인 절미를 좋아하고 어떤 손님이 깨인 절미를 선호하고 어떤 분이 당뇨가 있어서 단 것을 줄여야 하는지까지 머릿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만들고 아내가 팔았습니다. 그 조합이 30년을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부부 사이에는 겉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말이 없어도 통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 없어서 모르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내가 요즘 뭐가 힘든지 서로 물어보는 일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장사 얘기, 손님 얘기, 날씨 얘기, 그것 외에는 대화가 없는 세월이 꽤 됐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다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나이든 부부라면 흔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틈이 있었습니다. 오금래 씨가 봉황 전통시장에 들어온 것은 4년 전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평생을 살다가 자녀들이 이 동네에 자리를 잡자 따라온 분이었습니다. 남편과는 10년 전에 사별했고
가만히 있으면 몸이 근질거리는 성격이라 시장에 자리를 하나 얻어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가게 위치가 하필이면 봉출이네 인절미 바로 맞은편이었습니다. 오금래 씨는 처음 들어오는 날부터 목소리가 컸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손님을 부르는 소리가 장터 끝까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컸고 손짓도 컸습니다. 보고 있으면 절로 에너지가 충전되는 분이었습니다. 반찬 솜씨도 남달랐습니다. 콩자반 하나를 해도 짜지 않으면서 간이 딱 맞았고 시금치 무침은 들기름 향이 깊었습니다. 장아찌는 발효가 잘 돼 있어서 씹을수록 맛이 났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는데 반년이 채 걸리지 않았고 장날마다 오금내 씨 가게 앞에는 사람이 몰렸습니다. 윤봉출 씨가 그 가게를 처음 기웃거린 것은 별것 아닌 이유였습니다. 점심으로 먹을 반찬을 사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다음 장날에도 갔습니다. 그 다음 장날에도 갔습니다. 가면서 반찬을 사기는 샀는데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오금래 씨는 말동무가 반가운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없고 자녀들은 바쁘고 장날 이외에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누군가 옆에 앉아서 말을 걸어주는 것이 기분 좋았습니다. 윤봉출 씨도 오랜만에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와는 수십 년째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는 사이가 됐는데 이 사람 앞에서는 이상하게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를 해도 웃어주고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인 관계가 장날마다 반복되다 보면 조금씩 다른 무언가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설령 나이 70이 넘어서라 해도 감정이라는 것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선을 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 상인들이 눈치챈 것은 두 번째 해가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시장이라는 공간의 특성에 대해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곳은 비밀이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좌판과 좌판 사이 간격이 좁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앉아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누가 얼마나 자주 어느 가게 앞을 기웃거렸는지, 심지어 누가 누구 가게 앞에서 얼마나 오래 서 있다가 돌아갔는지까지 다 압니다. 생선 가게 박씨 아주머니가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야야, 봉출이 아저씨 오늘도 맞은편 갔다. 아침부터만 벌써 두 번이다. 황태포 다듬던 건어물 집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거 한두 번이가. 장날마다 저러던데. 그러니까 말이지. 말순 씨는 모르나? 모르긴 뭘 몰라. 눈이 있으면 다 보이지. 이 대화가 왼쪽으로 퍼지고 오른쪽으로 퍼지고 장터 한 바퀴를 도는데 오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구마 튀김 파는 김말자 씨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봉출이 저 양반이 나이가 몇인데 부끄럽지도 않나? 나물 파는 이 씨 아주머니가 맞받았습니다. 부끄러운 거 알면 안 하지. 모르니까 하는 기지. 금래 씨도 문제 아이가. 말순 씨가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어떻게 그래. 금래 씨는 말순 씨가 저 사람 마누라인 줄 모를 수도 있잖아. 그걸 모른다고? 이 시장에서 몇 년을 지냈는데. 이런 대화가 장날마다 반복됐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이 삼각관계는 어느 시점부터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말순 씨가 알아챈 것은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말순 씨가 눈치가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맞은편에 자주 간다는 것,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것, 돌아올 때 표정이 조금 다르다는 것. 그것들을 신말순 씨는 하나씩 보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장날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에 천막 뒤편에서 남편 몰래 맞은편을 바라봤는데 오금래 씨가 뭔가를 먹여주고 남편이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받아먹는 사람의 표정이 있습니다. 그 표정을 신말순 씨는 수십 년 전에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 순간 신말순 씨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막 뒤로 돌아와서 인절미를 포장하고 단골 손님 거스름돈을 내어주고 빈 그릇을 씻었습니다. 그렇게 2달을 지냈습니다. 그 2달 동안 신말순 씨가 밤마다 어떤 마음을 눌렀을지 이 자리를 보시는 분들 중 비슷한 시절을 지나오신 분이라면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러나 2달은 한계였습니다. 인간의 감정에는 담아둘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어느 순간 터집니다. 예고도 없이 예상도 못한 순간에 그날 아침 신말순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장터에 나왔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인절미를 좌판에 올려놓고 있는데 남편이 안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갔나 싶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맞은편 반찬 가게 쪽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신말순 씨가 천천히 앞치마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봉출아. 그 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봉출 씨가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주변 상인들은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저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30년 장사하는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금래 씨도 밖을 내다봤습니다. 신말순 씨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신말순 씨가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어쩐지 무서웠다고 합니다. 발을 쿵쿵 구르며 뛰어오는 것보다 저렇게 천천히 표정 없이 걸어오는 것이 훨씬 무섭다고 고구마 할머니가 나중에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윤봉출 씨가 오금래 씨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2 손을 앞에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말순 씨가 남편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찌나 무거웠던지 주변에서 구경하던 상인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신말순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낮은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봉출 씨, 우리 한번 제대로 얘기합시다. 윤봉출 씨가 시선을 땅으로 내렸습니다. 말순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해? 신말순 씨의 목소리가 그 순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이뤄야 됩니까? 당신이 여기서 한 짓이 있으면 여기서 얘기해야지 해. 그 말에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황태포 아저씨가 하던 일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생선 가게 박씨 아주머니가 슬금슬금 2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금래 씨가 가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표정이 뻔뻔하거나 당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죄스러워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말순 씨, 나는 봉출 씨하고 그냥 이야기 나눈 것뿐이다 해. 신말순 씨가 고개를 돌려 오금래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야기만 나눴습니까? 그렇다 해. 장날마다 내 남편이 저 가게 들어가서 문 닫고 그게 이야기만 나눈기에? 오금래 씨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신말순 씨의 목소리가 더 올라갔습니다. 아주머니, 내가 맞은편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봤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는 줄 알았습니까? 몇 년 동안 내가 못 본 척하면서 지냈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참은 기예요. 참다 오늘 이렇게 된 기예요. 그 말이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하던 상인들 중 누군가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나물 파는 이씨 아주머니였습니다. 고구마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오금래 씨가 신말순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순 씨, 내도 잘못한 거 안다에. 근데 봉출 씨도 문제 아이가에. 왜 나한테만 하는 기예요? 그 말에 신말순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윤봉출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봉출 씨, 당신은 할 말 있습니까? 말순아 말고 할 말 있냐고요. 윤봉출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뭔가가 있었는데 후회인지 변명인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게 다해. 그게 다다. 신말순 씨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이제 장터 구경꾼이 꽤 모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손님들도 뭔 일인가 싶어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말순 씨가 다시 오금래 씨를 바라봤습니다. 싸울 말을 더 꺼내려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말순 씨의 표정이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화가 났을 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멈춘 것 같은, 어디서 본 것 같은, 뭔가를 필사적으로 기억해내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금래 씨의 얼굴을 자꾸 보는 겁니다. 눈에서 시작해 코, 입술, 귀 쪽으로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오금래 씨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왜 그러고 쳐다보는 기예요? 신말순 씨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고향이 어디십니까? 장터가 더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리를 지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고향을 묻고 있으니 구경하던 사람들도 무슨 상황인지 몰라 눈만 깜빡였습니다. 오금래 씨가 어이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묻는 기에. 어디십니까? 안동이다에. 신말순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안동 어디에? 도산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신말순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도산면 어디에? 오금래 씨가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듯 신말순 씨를 바라봤습니다. 하웰이다에. 왜? 신말순 씨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입술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겨우 소리가 나왔습니다. 혹시 아버지 성함이? 오금래 씨가 굳었습니다. 오만길 씨 아입니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나중에 장터 상인들이 제각각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신말순 씨가 먼저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오금래 씨가 먼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2분이 거의 동시에 소리를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금래 씨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말순이가. 신말순 씨가 눈물을 쏟으면서 말했습니다. 금래야. 그 한마디였습니다. 오금래 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무릎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신말순 씨도 같이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2분이 서로를 부여잡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온몸을 떨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터뜨리는 울음이 아니라 몸이 감당을 못해서 흘러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장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윤봉출 씨가 2 사람을 내려다보다가 뒤로 2 걸음 물러서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고구마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옆집 아주머니한테 소리쳤습니다. 야야, 저거 자매 아이가. 옆집 아주머니가 입이 딱 벌어진 채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헤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난 후에야 조금씩 나왔습니다. 신말순 씨의 본래 성은 오 씨였습니다. 결혼하면서 남편 성을 따라 신 씨가 됐습니다. 아버지 오만길 씨는 안동 도산면에서 농사를 짓던 분이었습니다. 자녀가 넷이었는데 신말순 씨가 셋째이고 오금래 씨가 막내였습니다. 두 분 나이 차이가 2살이었습니다. 신말순 씨가 10살, 오금래 씨가 8살이던 해에 집안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지고 잠적을 했고 어머니가 병을 얻어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자녀 넷이 친척들에게 뿔뿔이 맡겨졌습니다. 신말순 씨는 큰어머니 집으로 갔고 막내 금래는 멀리 사는 다른 친척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신말순 씨는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막내 동생을 찾았습니다. 맡겨진 친척 집 주소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고 그 집도 몇 번을 이사를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성까지 달라져 있으니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금래 씨는 맡겨진 집에서 15살까지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 이후 혼자 살아남기 바빴고 언니들을 찾고 싶어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월이 쌓이면서 언니들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60년 넘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다시 만난 곳이 봉황 전통시장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본처와 그 남자가 마음을 준 여성으로 마주선 그 자리에서 그날 저녁 오금래 씨 가게 안에서 세 사람이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자매는 처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안에 있던 감나무, 어머니가 해주던 시래기 된장국, 막내가 넘어졌을 때 셋째 언니가 업어서 뛰어갔던 그날. 기억이 맞아떨어질 때마다 두 분이 울었습니다. 윤봉출 씨는 그 자리 구석에 앉아서 국화차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신말순 씨가 처음으로 남편 쪽을 바라봤습니다. 봉출 씨, 응, 당신 잘못은 잘못이다 해. 그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합시다. 알았다. 지금 당장은 못 봐주겠다 해. 그래도 여기 앉아 있으라 해. 아직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윤봉출 씨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말순 씨가 다시 동생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금래 씨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하다 해. 내가 몰랐다 해. 진짜로 몰랐다 해. 신말순 씨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몰랐다는 거 안다 해. 그래도 기분은 나쁘다 해. 그렇지. 근데 지금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있다 해. 두 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60년 만에 찾았다 해. 내 동생. 그 다음 날부터 봉황 전통시장에 묘한 풍경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신말순 씨가 점심시간이 되면 오금래 씨 가게로 건너갔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는 장면이 장날마다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앉아 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리고 윤봉출 씨는 혼자 떡집 계산대를 보게 됐습니다. 두 자매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것을 맞은편에서 바라보는 그 남자의 표정은 장터 상인들 말에 따르면 굉장히 복잡했다고 합니다. 건어물 아저씨가 어느 날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봉출이 형, 요즘 좀 어떻습니까?
윤봉출 씨가 인절미를 콩고물에 굴리면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지내고 있다 해. 그게 답이긴 하네. 고구마 할머니가 지나가다 한마디 더 얹었습니다. 봉출 씨, 그래도 다행인 줄 알아야 됩니다. 말순 씨가 당신 덕에 동생 찾았으니까. 윤봉출 씨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신말순 씨와 오금례 씨 두 자매는 그 이후 장날마다 만나는 사이가 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서로 보는 것만으로도 울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마주 앉아 있어도 실감이 안 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일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금례 씨가 새로운 반찬을 만들면 언니에게 먼저 맛을 보였습니다. 신말순 씨가 새로운 떡 배합을 시도하면 동생 의견을 물었습니다. 장날이 아닌 날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생일도 챙겼습니다. 60년 넘게 비어있던 자리가 천천히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윤봉출 씨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들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집에서 각방을 쓴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내가 단단히 각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남자가 이후로 맞은편 가게에 발을 들이지 않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날마다 두 자매가 웃는 소리가 들릴 때 그 남자는 혼자 고개를 숙이고 인절미를 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뭘 생각했는지는 본인만 알겠지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말순 씨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동생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을까요? 남편이 마음을 준 여성이 자신의 동생이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더 화가 나야 할지 어떤 감정이 맞는 건지조차 알 수 없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말순 씨가 선택한 것은 동생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보다 60년 만에 찾은 혈육이 더 컸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용서나 포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나이까지 살아온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은 나중으로 미뤄야 하는지, 살아온 세월이 쌓여야 알 수 있는 지혜 같은 것이겠지요. 오금례 씨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죄 없이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언니의 남편이었습니다. 모르고 한 일이라고 해도 결과는 결과입니다. 그 짐을 지고 언니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윤봉출 씨는 그분 이야기는 여러분이 댓글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황 전통시장은 오늘도 2일과 7일에 열립니다. 장날이면 맞은편 두 가게 사이에서 자매의 목소리가 오갑니다. 봉출인의 인절미 좌판에서는 오늘도 콩고물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 맡으며 장터를 걷다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나타나는 일이 살다 보면 가끔 있습니다. 그 방식이 이렇게 황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댓글로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신말순 씨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남편 문제를 먼저 끝냈겠습니까? 아니면 동생을 먼저 붙잡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윤봉출 씨, 이 남자를 어떻게 보십니까?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이 진짜로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혹은 오랫동안 찾던 가족을 뜻밖의 자리에서 만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